긴 털의 느낌이라던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어요. 헬로키티. 악당들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나쁜 일을 꾸밀 때 이때 항상 품종이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고양이들 반려 비율 중에 두 번째, 무려 15%라는 압도적인 비율. 페르시안, 그 이름만큼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래된 고양이이죠.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의 호라산 지역에서 발견돼서 오랫동안 길러지고, 페르시안이 상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양이가 워낙 신비스럽고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 페르시안 고양이를 무역물품으로 상인들이 다른 곳에 판매를 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7세기 초 피에트로 델라 발레라는 이분이 또 이탈리아에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패션, 명품, 예쁘고 엄청난 황금 비율의 이 페르시안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 인플루언서 귀족들, 나도 페르시안 한 마리만 구해다 주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정말 많은 유명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맘마미아 피가로, 프레디 머큐리, 저 믿는 미녀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사모님 마를린 몰로도 페르시안의 애호가 나이팅게일, 평생 동안 60마리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반려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완전 페르시안에 미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페르시안의 별명은 푹신한 가구 조각입니다. 오브제 같은 오브제처럼 활동성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성격을 봤을 때 그렇게 막 활달하진 않아요. 나 원래 그냥 여기 있었는데, 나 원래 가구인데, 하나의 정물처럼 머물러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인간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성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페르시안이 완전 개냥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앙큼한 이미지? 악당들 무릎을 좋아하고 무릎 위에 잘 앉아 있긴 하지만 아무 무릎이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특정인 또는 함께 지내던 가족들과의 관계성이 훨씬 더 좋고, 낯선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부분은 덜한 편이다. 게으르고 무덤덤한 것만큼이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울거나 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수단냥이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악당들이 좋아했나? 그리고 악당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맞구나. 저는 장두형인가요? 단두형인가요? 장두형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저 배우 얼굴인가요? 페르시안 고양이는 입체적인 얼굴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단두형에 가까운 얼굴인데, 일반적인 고양이형 얼굴을 가진 경우에 날 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들어가고 코가 이렇게 들창코처럼 이렇게 된 경우 패키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달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단두형에 가깝다라는 점, 그리고 이 고양이 털 패턴에 따라서 솔리드, 친칠라, 쉐이드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요. 솔리드는 말 그대로 털이 한 색깔이에요. 근데 친칠라는 하얀색인 것 같은데 햇볕에 보니까 약간 은빛 같기도 하고, 끝부분만 10% 이내만 다른 색깔. 그리고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털 끝부분의 색깔이 더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명칭을 붙입니다. 이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품종으로서 인정받은 지 기간이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계통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안에 대한 명칭을 할 때는 뭐 페르시안, 가운데 이제 털 색깔의 패턴, 무늬의 특징, 귀족 이름처럼 세 가지 분류로 부르기도 한다. 근데 결국은 다 페르시안은 페르시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유산균 같아요. 털이 이중으로 나 있고 빽빽하게 나 있고, 바깥 털은 또 방수여가지고 그냥 물을 뿌리면 물이 팅팅팅 튕겨져 나가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페르시안 고양이들의 평균 몸무게는 한 3.9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암컷 고양이는 한 3.6kg에서 4.5kg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컷 고양이들은 5kg 중반대까지 나간다. 털 뭉친 것 때문에 항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털빨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고양이가 알고 봤더니 등뼈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체중 항상 그때그때 잘 체크하셔야 돼요. 고양이들 눈동자 색깔은 다 멜라닌 색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흰 털을 가진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없는 파란색 눈을 가진 경우가 더 많고요. 다른 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황색 또는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악당들이 쓰다듬는 고양이, 페르시안은 영리할까요? 말을 잘 들어야 악당들이 살려두지 않았을까요? 사실 뭐 고양이 지능 IQ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는 대감님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페르시안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둔한 느낌, 약간 사모님 같습니다. 아주 그냥 영민하진 않고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워. 페르시안 친구들 막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먹이 퍼즐이나 이런 거 줬을 때도 약간 처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사모님이다. 보호자분께서 처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맞다. 실망하지 말자. 또 대감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확실하네요. 귀찮아서 물도 누워서 마셔 그냥. 아유 귀찮아. 페르시안 친구들 중에 사냥놀이 끝났다고 더 놀자고 치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냥놀이 하면 갑자기 뭐 그루밍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워낙 더 많은, 조금 더 에너지 레벨이 낮은 친구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탐험하면서 막 높은 데 엄청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덜하다. 워낙에 털이 길잖아요. 이중모고 빡빡하고, 그래서 정말 빗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와, 이걸로 병원에 왔네 라고 하는 경우가 등에 손잡이 생겨서 오는 경우, 가슴털에 열매 맺혀가지고 오는 경우, 헤쳐지지 않을 만큼 그냥 딱딱하게 굳어요. 더 이상 피부에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찐처럼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요? 여기가 이렇게 뭉쳐서 피부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애들이 짜증이 엄청 늘어있어요. 자세를 바꾸거나 걷거나 할 때 이게 자꾸 자극이 되니까 아파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빗질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 털이 잘 뭉친다는 거는 그만큼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밥 먹다가도 입에 들어가고요. 털에 대해서는 좀 포기해야지 기를 수 있는 고양이입니다. 게으르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됩니까? 돼지가 되겠죠. 비만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식이 관리 잘해야 돼. 대신 페르시안 양이들 중에 에조틱 페르시안, 입이 엄청 짧아요. 얼굴 짧은 페르시안은 야생에 가면 다 굶어 죽을 거야 아마. 얼굴 여기 이만큼 다 묻혀야지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양이들 또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산처럼 쌓여있을 때 위에 막 이렇게 첩첩첩 먹고 나중에 바닥으로 갈수록 안 먹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경우. 보호자가 옆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료 하나 이렇게 입에 넣어주다가 보면 나중에는 보호자가 사료 하나씩 입에 안 넣어주면 안 먹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다른 고양이보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핸디캡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이 결국 옆에서 하나하나 케어하고 챙겨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페르시안 고양이가 전체 고양이의 15%로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행동학 상담하면서 페르시안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끔 이제 짜증도 내고 병원에 왔을 때 화를 많이 내고 돌변하는 양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걸 치료를 해야 될 만큼, 그리고 행동학 상담을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 집 페르시안은 좀 저한테 잘 안 오고 창밖만 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애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2019년에 영국 왕립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질병에 잘 걸리는 고양이 페르시안, 70% 육박한 고양이가 크든 작든 막 병들이 있는 거야. 다른 데서 온 병들이 메인이 아니고 얼굴 생김새 때문에 온 질병들입니다. 눈이 약간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상처로부터 쉽게 다칠 수 있고, 완벽하게 잘 안 감기게 되면 특정 부분만 항상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취약해져. 각막염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눈물은 고였다가 아랫부분에 있는 배액관으로 그냥 쓱 빠져서 코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수구로 그냥 빠져 들어가야 돼. 근데 얼굴이 짧아. 눈이 약간 돌출돼 있어. 하수구가 기능을 잘 못해. 누수구나. 주름이 있어서 여기가 항상 습한데 공기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돼? 세균증이 되면서 시커매요. 그리고 얼굴이 조그만한 사람들이 치열이 고른 걸 보셨나요? 네. 그거 다 교정한 거예요. 턱 사이즈가 정상 사이즈보다 적은데 거기에 이빨 개수는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치열이 고르지 않고 치과 질환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이 짧으면 또 뭐가 있어요? 코도 작아지죠. 코가 더 작아지면 콧구멍이 작으니까 숨쉬기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 안 먹으면 원래 콧구멍으로 우리가 영양관을 잡는데 이걸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강수정 대감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나, 그리고 콧구멍도 보니까 되게 조그마해.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을 계속 달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특히 얼굴이 약간 납작한 페르시안을 반려하는 경우라고 하면 온습도 관리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고관절 이형성증이 빨리 오는 것, 그리고 비대성 심근병증, 페르시안에서 대표적인 다낭성 신장병증, PK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미 고양이한테 PKD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2세가 태어나게 하면 안 되죠. 꼭 미리미리 사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 아주 많이 기르고 역사가 길고 이 순종묘로서의 오랜 묘생을 살았던 것만큼이나 잔질병이 많아. 근데 또 평균 수명은 한 13세 이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안 애들은 그냥 얼굴이 맨날 눈곱 끼고 이빨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 또 챙겨주면 치명적으로 한 번에 훅 가는 그런 질병들은 아니다. 단 PKD 제외하고. 나이팅게일 선생님은 어떻게 이 페르시안 케어를 하셨는지 헌신의 상징처럼 반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페르시안이 주는 매력은 확실합니다. 반려인에 대한 애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신비로운 모습들, 집 어딘가에 가서 있어도 이만큼 더 빛이 나는 오브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페르시안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손이 많이 간다는 점, 이 묘종백과는 미야홍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감님들이 함께 만드는 코너인 만큼 다음 묘종백과의 주인공들도 많이 영상 보내주시면 다 함께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